네,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로집사의 이정현 변호사입니다. 제가 법원 퇴직한 이후에 이제 다수 금융 피해자들의 피해 구제를 위한 방법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논의를 해보고 또 제가 생각하는 바를 또 실현해보고자 이제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일단 집단 소송 솔루션을 많이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었던 그 도산 절차라든지 몰수 보전을 푸는 방법 등에 대해서도 많이 연구를 했는데요. 일단 오늘은 그에 대한 성과로 이루어진 하루 인베스트 관련 관계사들 그리고 델리오 그 회사 같은 그 가상자산 예치 서비스와 관련된 그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구제 어떻게 진행되어야 되는가에 대해서 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왜 법무법인 로집사에 채권자 대리를 신청해 주셔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간단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원래 저희가 처음에 그 하루 인베스트와 이제 델리오 서비스가 사실 FTX의 파산으로 인해서 순차적으로 이제 고객들에게 출금을 제한하는 조치를 취하고 나서 저희가 이제 그러한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어떤 위험이 발생했을 때 충분히 위험을 해치할 수 있는 다양한 수단을 강구해 두지 않고 그냥 만연히 시장에서 가상자산 운용을 잘한다는 검증되지 않은 전문가에게 고객들이 맡긴 가상자산 대부분을 예치를 했고 원금이 충분히 보장된다라는 식으로 홍보를 했지만 사실은 그러한 원금을 보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고객들이 사실상 그 본인들이 생각한 원금은 보장된다는 약정을 믿고 거액의 가상자산을 예치했는데 결국 그걸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에 처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가상자산을 그 자체로 돌려받을 수 없나라는 거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가상자산 예치 서비스를 가상자산을 예치하신 분들은 일단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등 그 주요 가상자산에 대한 믿음이 있으신 분들이었고 이런 분들이 오래 계속되면 이제 결국 그 해당 가상자산이 상승할 것이라고 굳게 믿는 분들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분들의 믿음에 보답이라도 하듯이 사실상 비트코인은 출금 정지 이후로 한 4배 이상 올랐고 그리고 리플이라든지 그리고 테더, 이더리움, 테더는 스테이블 코인이기 때문에 크게 거의 오른 바가 없겠지만 나머지 리플과 비트코인은 상당히 많은 상승을 이루어냈기 때문에 가상자산을 돌려받기 위해서 청산령 회생이라는 절차를 저희가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실 저희의 그 다수 피해자 집단소송 솔루션은 예전에 있었던 것에 비해서 훨씬 빠르게 파산 신청과 혹은 회생 신청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생법원은 기존에 있었던 업무 실무 처리와는 다르게 다수 피해자 사건의 경우에 좀 특수하게 바라볼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고, 그게 상당히 오랫동안 이제 진행이 돼서 결국은 FTX처럼 이거를 청산형 회생으로 하는 건 오히려 채권자들에게 손해가 될 것이고 파산 절차가 간명하고 빠르다라고 해서 파산 절차가 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새롭게 법무법인 로집사를 설립하고 그 기왕에 있던 분들을 새롭게 저희가 파산 절차를 신청하도록 연락을 해서 파산 신청을 저희 법무법인 로집사에서 대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신청을 했고 사실 거액의 예납금들도 사실 저희가 이제 저희의 수익민들이 저희와 함께 납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델리오 같은 경우는 저희는 이제 빠르게 가능할 것으로 보고 법인 자금을 상당히 많이 투여를 했고요. 그리고 하루 인베스트 같은 경우도 수임자 개개인들에게 한 명 한 명 연락을 해서 최대한 협조를 부탁드려서 결국 그 거액의 예납금을 납입을 했고 파산 선고가 되었습니다. 물론 저희 외에도 채권자 대리를 맡을 수 있는 법무법인이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지금 저희는 한 150명, 200명 가까이 되고 있는데, 각각이 이제 10명, 1명, 20명 정도 되는 그런 법무법인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법무법인들을 폄하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인 파산 신청을 주도하고 서면을 내고 예납금을 낸 건 저희 법무법인 로집사라고 감히 자부할 수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저희가 단순한 채권자 대리뿐만 아니라 그 채권 신고를 이제 조사 확정 재판까지도 전부 마무리해 준다는 점, 그리고 파산관제인과 계속적인 협의를 통해서 파산재단을 가장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 부인권 행사와 그리고 해외의 방준호나 레마테크놀로지 채권 확보, 이런 실질적인 은닉자산 등을 모두 찾는데 저희가 저희 법무법인만이 제대로 법무법인의 리소스를 최대한 투자해서 진행을 해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형사 재판도 계류 중인데 이 형사 재판에서 유죄 판결이 난 경우에는 그 임원들, 그다음 대표이사와 이사들의 그 손해배상 책임도 당연히 이제 부담이 될 것이고, 그런 손해배상 책임을 어떤 식으로 그 채권을 환수하느냐와 관련돼서 저희가 개인들에 대한 파산도 지금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점을 모두 고려해 본다면 그냥 채권 신고만 대리하는 저희보다 사실 더 법무보수가 낮을 수도 있는데요. 그런 곳에 하는 것보다는 저희에게 좀 힘을 실어주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는 이제 그 기왕에 있는 수임자분들과 많은 수임자들이 많이 참여하면 참여할수록 500명 이상 되면 저희가 성공 보수율을 상당히 큰 폭으로 낮추고 계속해서 이제 다수 채권자들이 저희에게 채권자 대리를 위임해 주는 것을 보고 계속적으로 그 성공 보수율을 낮추고 그런 내용을 고지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약정을 했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어느 정도 이상의 그 수임자분들이 저희에게 위임을 맡겨주시면 전체 저희 수임자 모듈에 대해서 일률적으로 그 성공 보수율을 낮춰서 최대한의 혜택을 드리려고 하니까요. 저희 수임자분들뿐만 아니라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주변에 비슷하게 하루 델리오 가상자산 예치를 하신 분들은 저희 법무법인에 연락하셔서 채권 신고부터 배당 그리고 부인권 행사라든지 파산재단 확보를 위한 여러 조치들에 대해서 저희에게 힘을 실어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방준호와 렘마 테크놀로지에 대한 채권을 최대한 확보하려고 진정으로 노력하는 법무법인은 저희밖에 없습니다. 그, 그 정도의 실비를 가지고 사실 파산 절차를 신청하고 채권 회수하기도 어려운데요. 저희는 저희 수익민들과 같이 간다는 목적으로 지금 방준호와 렘마 테크놀로지스에 대해서도 파산 절차를 계속 하고 있고, 그게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는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저희가 지금 텔레그램 방이라든지 지금 저희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그 계속적으로 채권자 대리를 맡고 있고 원스톱으로 그 대리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요. 꼭 많이 찾아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법무법인이 이 사건을 처음 시작한 이후로 완수할 때까지 저희 법무법인 로지사와 함께 해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